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계속해서 마산 하포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영두 후보 뵙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산 하포 선거구가 창원 5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보수 성향이 짙다. 앞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최영두 후보께서는 또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후보로 당선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민들 요즘 만나시면은 여전히 그 후보를 지지하는 힘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보수 성향이 강하다기보다는 저는 정치의식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3.15 의회 본산입니다. 여기가. 예. 그리고 부마 항쟁도 이 지역에서 일어났고 또 6.25 때는 최후의 보루였고 또 산업화의 정말 전진기지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고 또 인물을 굉장히 따집니다. 과연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인가. 그래서 저희 당 공천 과정에서도 그 이 평가가 굉장히 좀 엄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율에 대비해서 각 예비 후보들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서 당 지지율에 특히 몸이 치이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거의 하위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역원의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 당 후보로서도 물론 이제 재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까다로운 선택까지는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심의 경우는 굉장히 따갑죠. 특히나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 뭐가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다. 왜 그러냐? 물론 뭐 야당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2년 정도 지났으면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러는데 참 저희들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 가보시면은 요즘 대한민국은 역시 헌법 체계상 국회의 권한이 더 막강합니다. 막강해서 170석이라는 어석으로 결정하는 일방통행식인 이런 국회 인용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큰 박탈감, 소외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뭔가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 정부가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반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 점을 또 우리 마산 하포 시민들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이 기준점 자체가 정권의 안정, 여당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조를 또 하고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영두 후보께서는 정권 안정론에도 힘을 실어 주셔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떤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국회 170석 가까운 의석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사실 180석 되면 더 할 수가 있고 200석이면 개헌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뭐 조국의 무슨 신당인가 하는 그곳에서는 이제 200석 만들어서 탄핵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당 구조상 대통령이 과거에는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이라는 그 권한이 굉장히 약합니다. 국회가 견제하고 국회가 막아서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유일하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의결 요구권입니다. 제2요구권? 예, 제2요구권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은 기존 정부와 달리 새로운 한번 방향으로 해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안정론을 떠나서 정권이 사실은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한번 새롭게 방향을 바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이제 민주당 정부가 있었고 또 우리 창원도정, 창원시정, 경남도정도 다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시장이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경남 경제, 창원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혁신해야 되는데 전혀 진일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그걸 서로가 지금 오히려 저희들이 정말 좀 최소한의 의석을 좀 주셔서 국민이 주셔서 뭔가 좀 한번 일을 한번 해보게 해달라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정권 안정이라고 할 처지도 못 됩니다. 정권이 한 번도 안정된 적이 없었고 정권이 뭐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권을 좀 일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했던 것은 현 여소야대 형국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최영두 후보는 이번이 재선 도전이고 말씀대로 이 최영두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또 4년의 시간을 부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년의 기회를 더 달라는 말씀은 좀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해주시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저도 안타까운 대목이 많습니다. 이제 지난 4년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고 제가 상임위를 두 군데를 거쳤습니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산중이 산업통상자원 중기벤처위원회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2년 차에는 참 우리 지역에 새로운 문화적 기반 또 산업 관광의 기반 같은 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짧은 시기고 더욱이 야당이었고 당시에 뭐는 도정과 시정도 모두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었죠. 사실 능력도 부족했습니다만 배우는 과정이었고 또 이제 뒤에 2년 차는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그리고 또 도지사 시장이 새롭게 바뀌어서 한번 원팀으로 해볼 만한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에 배웠던 경험들 또 해보고 싶었던 일들 또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의 시행착오와 시간 부족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예. 4년에는 2배의 속도로 예. 또 2배의 능력 2배의 힘으로 한번 2배의 희망을 한번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2배의 도약을 이루고 싶습니다. 예. 초선 의원으로서 뭐 자이든 타이든 못다한 의정 활동을 더 이어가고 이루고 싶다. 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산 합포구 선거가 이번에 1대1 구도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후보가 또 상대 후보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유바 아주 훌륭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많이 보고 역시 우리야 뭐 마산이란 지역이 다 서로 아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평판도 좋고 저도 자주 봅니다만 정말 겸손하시고 경청하시고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 태도에 보면서 한 번도 우리는 서로 마주보면서 얼굴을 붉힌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늘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선출직 공직자로서 참 배울 게 많은 게 지역을 굉장히 부지런히 다니시고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저 사람은 부르면은 응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건 선출직 공직자로는 굉장히 좋은 미덕이고 저도 반드시 그렇게 한번 그런 평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 그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면 너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이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서울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지난 21대 당선된 사람을 하위 10%에 포함시켜서 3번이나 그렇게 수모를 주고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자면은 우리 마산 하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너무 멋진 분을 뽑아서 제가 좀 상당히 쉽지 않은 경쟁 상대지만 예. 참 우리 시민들의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높은 평판을 받아서 무난하게 단수 공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일찍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영도 후보가 그럼에도 또 당선이 돼야 네네. 하기 때문에 오늘 나오셨는데 네. 최대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마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7대 도시였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지난 1월 달에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마산 자유무역 지역이 국가 산단으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국가 산단이 되면은 그 여러 가지 규제가 좀 풀립니다. 근데 지금 마산 자유무역 지역이 되게 단층이고 낮은 층 건물이어서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뭐 의심하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거의 97%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6, 7천 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한 3만 명 가량이 됐습니다. 노키아 같은 당시 삼성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애플이나 이거 나오기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휴대폰을 70%를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국가 산단으로 성격시켜서 지금 많은 그 입주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공간을 좀 더 제공해 달라. 그래서 이제 예컨대 공장의 건폐율을 높이면은 공장을 더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국가적 지원도 좀 강화할 테고요. 또 하나는 해양 신도시의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을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전부 상품으로 만들어 수출했다면 지금은 디지털화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근데 BTS 음악만 하더라도 지금은 앨범이라든가 또는 CD라든가 카세트가 아니라 바로 디지털 형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걸맞는 새로운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부가 지난 1월달에 고시를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이 도시가 7대 도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창동에는 발디딜 틈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영광을 두 개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그러나 뭐 시대가 옛날 같지가 않아서 그 시기는 또 몇 년이 걸릴 테니까 예. 당장은 지금 시장에 손님이 없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지금 해외 관광은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총리에게도 당부하고 우리 도지사와도 협의하고 시장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예. 당장 관광 인프라 또 관광에 대한 투자라든가 관광에 대한 매력을 높여서 예. 사실 남해안 관광을 해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동해안, 서해안만 해봤지만 예, 예. 이 남해안은 위도가 정말 유럽의 위도 지중해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중해 도시 같은 매력을 통해서 우리 마산 어시장 또 통술거리 예. 또 마산의 상가가 훈풍이 불도록 그런 좀 관광 인프라 그래서 지금 당장 크루즈 항도 계획하고 예. 있고요. 또 남해안 관광특별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 규제와 관광 정책을 관광 재정을 마련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마산에 다시 훈풍이 불도록 예. 하고 싶습니다. 자, 최영두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6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대목에서 네. 우리 마산 앞에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원 특례시 하면 딱 100만 인구선 이게 떠오르는데 이 감소는 좀 어떤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청년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매년에 청년들이 여러 사람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교육 문제 때문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지나갈 때 1,몇백 명의 사람들이 창원을 떠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교육 문제 때문에 창원을 떠나지 않도록 직장 문제 때문에 창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AI 맞춤형 1:1 교육을 시범 사업을 도입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서울 못지않은 최고의 교육을 우리 학생들 진도와 관심에 맞춰서 정말 최고 수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해주겠다는 게 하나 이제 목표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 정부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한 4천 명의 디지털 인력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것이 옮겨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 된다면은 청년들이 살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여기 정착하게 되고 또 지내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 관광까지 겹치면 유동인구도 늘어날 테고요. 예. 어찌 보면 제2의 하포만의 기적을 또 네. 예, 염원하고 있는 유권자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최영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 본사 이전도 있습니다. 이게 앞서 그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과 관련된 내용인 겁니까? 좀 어떤 공약인지 그렇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에 우리 그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지만은 저는 예컨대 구글 아시아 캠퍼스라든가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아시아 본부라든가 아니 뭐 한국 본부라든가 다음에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습니다만 페이스북의 그 아시아 본부 이게 지금 가능하게 된 것이 과거 중국 중심으로 모든 투자가 이루어졌다가 지금 예. 미중 간의 그런 이제 기정하게 기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때문에 전부 큰 빅테크들이 리로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광받는 곳이 구마모토 같은 곳입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예. 과거에 이따이 병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마산 비슷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글로벌 기업들 끌어들이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TSMC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산중위원으로서 실제로 테슬라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당시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뿐 아니라 다양한 테슬라의 새로운 협력을 한번 우리 경남에서 한번 해보자. 예. 당시 경남지사의 어떤 투자 협력 의향서 같은 것도 가져가서 전달하고 했는데 산중인을 하면서 또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해보면서 외국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해서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대신에 홍콩도 갈 수가 없고 싱가포르도 너무 과밀합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또 다른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새로운 거점을 새로운 아시아 본부라든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 시장님과 함께 상의하고 있고 정부와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또 최영두 후보께서 좀 강조하고 싶은 본인만의 뭐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까요? 추가적으로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후보님? 제가 아쉬운 것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직전에 시장님이 또 부탁하시고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사실 불발됐습니다. 예. 처음부터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국립현대미술관을 도시마다 지어줄 수 없다는 정부의 반발에 부딪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문신미술관도 있고 또 우리는 창원은 조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 국립현대미술관 특화관 예컨대 조각관 또는 수장고 형식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을 다시 유치해서 우리 마산과 우리 도시의 창원의 문화적 수준을 좀 높이고 싶습니다. 이미 BTS RM이 우리 문신미술관을 다녀갔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 자, 이제 최영두 후보께 남아있는 시간은 1분여입니다. 네. 자, 끝으로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후보님의 마지막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산에서 자라고 우리 집 가족 전부 마산 사람들입니다. 마산을 사랑하는데 물론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언론 생활을 하면서 주로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만 우리 도시의 과거의 영광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시민들 또 우리 후배 시민들의 그 꿈과 애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과거에 마산이 꿈꾸었던 그런 영광의 시대를 다시 한번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의 경험 그리고 앞서 20년간의 언론계 또 정부와 또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서 일해봤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국제적인 인맥을 바탕으로 한번 마산에서 우리 동료 시민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마산의 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마산의 꿈 그리고 하포만의 기적, 네. 제2의 기적을 꿈꾸고 있는 최영두 후보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후보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산 하포 편이었고요. 창원시 마산 하포구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영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